16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기계에 끼어 숨졌지만 죽음의 외주화를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으로 선택된 이들은 국가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싶다고 절규했습니다. 반창고 자국으로 가득한 모든 의료진들이 연대하여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양방향 소통 유튜브 라이브 뉴스 프리데스크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네, 저희 오늘 옷이 굉장히 파랗고 약간 바다에 온 듯한 파랑파랑하네요. 어떤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하늘도 저희 옷처럼 그럼요. 굉장히 새파랗어요. 날씨가 덥긴 한데 굉장히 청청했어요, 진짜. 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댓글로 뭐 어떤 말도 좋습니다. 여러분 소통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 소통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강민승 씨가 오늘 초대 손님 누구죠? 하고 물으셨는데요. 네. 네, 인권사법팀의 각동고 기자 좀 이따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기자죠. 네. 강민승님이 어제 보셨는데 이영원 아나운서 편 재밌었다고 칭찬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조님이 뉴스 프리데스크 좋아요. 케미 아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송세영님이 MBC 화이팅 뉴스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신수기님 오늘도 어김없이 출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마티아 상기님, 크라이시스님, 뭐 단골분들 다 오셨어요. 네. 김캔디님이 안녕하세요.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이거 김민호 아나운서 네. 얘기인 것 같은데요. 캔디같이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오늘 밤 녹여드리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부터 첫 순서부터 첫 순서부터 시작할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프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영화판에는 장동건이 있다면 뉴스판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각동건 기자가 오늘 처음부터 제가 좀 너무 신뢰를 보았나요? 좀 당황스러워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저희가 이제 조국 사태 1년을 심층 계획으로 다룬다고 해서 좀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벌써 1년이 됐나요?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1년까지는 안 됐고요. 작년에 이제 한창 의혹이 이제 터져 나오던 게 8월쯤이니까 그렇죠. 이제 곧 1년이 된다 이렇게 뜨거운 여름과 함께 네, 막, 그렇죠. 막 달리기 시작했던 가을부터 거잖아요. 연말까지 진짜 장난 아니었죠. 네, 네네. 진짜 많은 일이 막 스쳐 지나가요. 여러 집회부터 저희가 뉴스 영상을 좀 요약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영상 함께 감상하시고 더 얘기 나눠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생 때 어느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는데 입시용 스펙을 쌓기 위해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36살 조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딸의 입시를 위해서 표창장을 위조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쯤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거주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조국 장관은 법무부로 출근한 직후여서 검찰 수사관들과 맞닥뜨리진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역 상공입니다. 서초역 사거리에서 시작된 촛불 인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를 가로지르는 반포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가로 폭이 30-40m에 이르는 왕복 8, 9차선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빈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태극기와 노란 풍선을 손에 든 참가자들이 여의도 공원 옆 8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네.
자, 사실은 너무 많은 뉴스와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다 담지는 못했는데 뭐 이렇게만 봐도 그래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래서 많은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 네. 같은데 오늘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사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뉴스데스크를 보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결론이 안 난 재판이 대다수고 뭐 일부는 결론이 난 것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제기됐던 의혹들 가운데 뭐 어떤 부분이 그럼 확인이 됐고 어떤 부분은 또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현재 스코어를 정리해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 뭐 어떻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나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시에 그 보도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 검색해보면 뭐 실시간으로 계속 기사가 뜰 정도로 온 나라가 정말 뭐 몇만 건이 쏟아졌다고 하니까요. 근데 막상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보도 건수가 사실 급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의혹은 많이 제기했는데 그럼 그 의혹이 진짜였나 아니었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해가는 과정이 재판인데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밝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재판 보도가 너무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물론 저희도 뭐 충분하게 이제 보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보도 건수 자체가 일단 크게 차이가 나요. 네. 지금이라도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때는 정말 뭐 거의 뉴스 전면이 관련된 기사였는데 요즘 뭐 재판 관련해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봐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처음에 이제 제일 먼저 기소가 됐던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해서 지금 21차례나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사이에 증인들도 진짜 많이 나왔고요. 각종 뭐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도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뭐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기도 힘들 만큼 전반전. 네, 앞으로도 일정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또 별도의 혐의, 뭐 감찰 무마 의혹. 그렇죠. 큰 게 이제 조국 일가에 대한 재판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제 그 업무적인 면에서 이제 또 오가는 게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공통으로 들어있는 혐의가 있고 또 별개의 혐의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굉장히 재판이 복잡해요. 그리고 뭐 오촌 조카 조범동 씨랄지 아니면 뭐 조 전 장관 동생인 조건 씨 같은 경우도 각각 뭐 사모펀드 그리고 웅동학원 비리 관련한 의혹으로도 다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이제 동시에 쭉쭉쭉 진행 중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재판이 사실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따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기자로서도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공판에서의 주요 쟁점이 이거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 네, 진짜 이게 재판이 동시다발로 막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들어가서 모든 재판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혐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지금 사모펀드 그리고 입시비리, 증거인멸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모펀드, 입시비리, 증거인멸 이렇게 세 가지로 놓고 본다면 그렇죠. 먼저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보면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이제 금융 관련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이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가 돼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사실을 이제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뭐 이런 게 쟁점이거든요. 조국 그 전 장관 쪽에서는 이 검찰 수사가 너무 과잉됐다. 그리고 혐의도 너무 많이 부풀려졌다. 이렇게 이제 그런 입장이고 항변을 하고 있고 검찰은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뭐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관련한 뭐 증인을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이 사실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일들이 뭐 길면 10년, 뭐 8년 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관련 자료를 구하는 것도 뭐 검찰이 확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 그 자리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뭐 이게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10년 전 기억이니까 자료도 좀 남아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걸 막 계속 상기를 해서 그랬던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충분히 증명이 됐다고 재판부가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양측이 이제 공방이 워낙 치열하게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해봐라. 검찰에서 너네가 이제 얘기하는 것에 여기 뭐 빠진 부분을 보충해봐라. 이런 요구들도 계속 조각 맞추기를 계속 하고 네네, 있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정경심 교수 재판만 해도 지금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만 9월까지 쫙 잡혔어요. 아 9월까지요? 네, 매주 한 번씩 이제 재판을 하는데 뭐 특히 이번 주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예정돼 있는데 증인만 해도 8, 9명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과연 이 재판을 통해서 정말 그 당시 제기됐던 의혹들이 실체가 밝혀질 수는 있는 건가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결과를 좀 네.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죠. 네, 쭉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전도 안 끝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양측의 공방이 워낙 치열하니까 좀 길었던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럼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좀 와닿지 않았던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도 좀 많이 있나요? 네. 최근에 판결이 하나가 났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모펀드 범행 관련해서 오촌 조카. 네, 주범 네. 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오촌 조카 1심 판결이 났는데 네. 그 판결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권력형 범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 정 교수라든지 예. 뭐 조국 전 장관의 연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입증할 책임은 검찰한테 있는 거거든요. 네. 기소한 게 검찰이니까 검찰에서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못했다. 관련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예. 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당시에 그 의혹 제기하는 언론들은 그런 워딩을 많이 썼어요. 조국 펀드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마치 핵심 인물인 것처럼 딱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명명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관여한 흔적이 입증이 안 됐다면 과연 그 당시 그 펀드를 조국 펀드라고 부르는 게 맞았던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지금 다시 돌이켜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죠.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상인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네. 거기도 이제 당시 이제 의혹 보도에 조 전 장관 이름이 계속 등장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마다 이제 네.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됐었죠. 네. 그건 또 어떻게 됐나요? 그거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일괄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당시에 검찰이 밝힌 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도 조 전 장관 이름은 뭐 등장하지 않고 뭐 관련성도 또 사실 무근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정도니까요. 뭐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는데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연루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뭐 네네. 그거는 좀 그러네요. 네. 그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은 의혹만 있고 실체는 없었던 걸로 밝혀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조 전 장관 가족 입장에서도 지금 좀 불리해진 상황도 있는데요. 증거인멸 관련해서 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촌 조카 같은 경우도 또 증거 은닉 혐의가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증거인멸이나 은닉을 시켰다. 교사 혐의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 부분의 유죄 가능성이 지금 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매회 공판마다 이 증인들이 나와서 차츰차츰 이렇게 진실의 조각들을 조금씩 내놓고 그런 과정으로 조금씩 그나마 진실에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네. 뭐 그래서 현재 스코어를 그냥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당시 검찰 수사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각종 보도들은 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많았다. 그리고 그게 일부 확인된 경우도 뭐 있긴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출입해 보니까 네. 이현석 같은 기자로서 그러니까 재판 취재하면서 다 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재판이 굉장히 길게 진행되거든요. 그쵸. 오전에 시작해서 뭐 저녁까지 이제 쭉 계속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법원으로 이제 출입하기 전에는 잘 와닿지 않았던 게 뭐냐면 이 검찰 수사 뭐 속보 같은 거 기사 쓸 때 검찰이 하는 수사는 일방적인 이제 주장이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도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을 반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잘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실제 재판에 가보니까 이게 검찰에서 어떻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게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약간 그게 그 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보낸 문자 메시지 가운데 뭐 내 꿈은 강남에 건물 사는 거다 이런 문자가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검찰이 계속 이제 띄워주면서 문자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아 봐라 강남에 건물 사는 게 꿈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모펀드 범행 동기다.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저도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그 증거가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니까 계속 그 사용을 써먹으니까 좀 약간 아 너무 의도가 있구나. 뭐 물론 변호인 쪽도 이제 죄를 덜 그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지만 검찰 역시 하나의 의도를 가진 주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재판부에서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지난 6월 4일 재판에서는 그 재판장이 그 검사가 이제 뭐 강남 건물 꿈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사람은 로또를 서너 번 맞아도 뭐 꿀 수 없는 꿈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쭉쭉 해요. 네.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 강남 빌딩 얘기 좀 그만. 검사님 이제 충분히 알겠으니까. 많이 들었다. 네. 이제 그만해라. 다음으로 넘어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얘기하다 갑자기 뭐 이렇게 친다든지 아니면 좀 목소리 톤이 높아진다든지 뭔가 강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재판정의 방청석에 일반 방청 이제 시민분들도 계시지만 기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나를 주목해라. 지금 이게 나간다. 이런 거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맥락을 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딱 쳤을 때 하는 얘기에 혹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재판 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재판, 법원 관련된 용어는 워낙 어려운 게 많고 맞아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기사에서도 접해도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담당 기자로서도 이런 걸 전달할 때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뭐 전달도 전달인데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라는 게 흔히 쓰는 일상 용어랑 좀 맞아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 사실 순화한다고 매번 내긴 하는데 그 말도 사실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용어를 좀 일상 용어에 가깝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번역하려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기사로 썼을 때 막상 진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혹 보도나 검찰 수사 보도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뭐가 나왔다, 확인됐다 이렇게 뭐 한마디로 뭐 표현이 증거 되는데 확보 뭐 이런 말하면 굉장히 딱 듣기에 뭔가 했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했다, 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뭐 이런 거 너무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재판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의 조각을 조금씩 꺼내놓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진실의 조각이 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분량이 좀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기사를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조국 정경심 재판 라이브라고 해서 인터넷용 기사로도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저희 방송사니까 방송으로 잘 해야겠죠.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주목하십시오. 네. 이게 사실 검찰발 보도나 각종 이제 좀 무책임한 의혹 보도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제 작년 과정을 거쳐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좀 바로 잡으려면 이 재판 보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좀 다소 어렵고 길고 복잡하더라도 많이 좀 읽어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좀 지루하더라도 좀 참고 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현장에서 이제 재판 취재를 하는 저희들도 좀 많이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바로 법이 정한 공수처 사실 출범 시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사실은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 해가지고 이제 출범 시한 결국 넘겼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이제 진행돼가는 걸 보면 좀 이게 잘 해결돼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잘 갔으면 좋겠거든요. 재판도 그렇고 이런 모든 상황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따 본방에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 이따가는 2부에 신층으로 더 자세하게. 너무 많이 터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중요한 거는 안 했더라고요. 지금 스포를 부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나중에 꼭 봐주세요. 그래도 여기서 좀 이렇게 털고 가시니까 긴장은 풀리시고 본방에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몇 개만 읽고 네. 가시죠.
많은 분들이 워낙 또 뜨거운 이슈고 관심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네. 토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000명 넘는 시청자분들께서 관련된 네네. 이야기를 엄청 나누시고 계신데 네네. 이게 워낙 또 관련된 의견들이 많아서 어떤 걸 읽어야 될지 좀 어렵긴 한데 네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어렵네요 정말. 이제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뭐 하나라도 읽으면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글들이 많아서 저희가 잘 보고 강민승님이 2부의 자세한 내용 부탁해요. 곽동건 기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에단유님께서 노재필 기자 언제 나오시냐고. 강민님이 바르고 공정하게만 해주시면 열심히 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산책을 이끌어주실 노재필 기자, 멋진 옷 입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면도를 깔끔하게 비비크림도 싹 바르고 네. 항상 신경 쓰시고 네. 좀 가장 많이 하는 게 외모 관리라고 들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해도. 왜죠? 너무 시커매가지고. 리허설 할 때보다는 훨씬 지금 깔끔해지시고 리허설 사진 보기 한번 좋습니다. 공개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많이 오늘 큐시트의 첫 인상은 어떤가요? 오늘 첫인상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라는 게 뭐냐면 불가피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많이 들어있고 그 말은 뭐냐면 꼭 보셔야 한다는 뜻이겠죠. 네. 뉴스 꼭 본방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가져온 그 산책은 뭐냐면 그 서울시가 오늘 오전에 입장 발표했어요. 네. 민관 합동 조사단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제 11시에 기자회견 했는데 그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진상 규명을 하겠다. 민관 합동으로.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다 했냐면 그 해당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최우선을 다 하겠다.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이런 의지를 추측성 밝혔죠.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뭐 굉장히 아직까지 뭐 시끌시끌 정치권도 그렇고 많은 이슈가 있는데 네. 그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직접 사과도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당대표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송구하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 다음에 피해 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변인 통해서 대신 그 사과 메시지를 전해서 사실 월요일 날 전했죠. 그래 네. 전했는데 이제 다시 재차 이제 직접 사과를 한 겁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 뭐 통합당에서 또 반응이 나왔는데 네. 이거 저희가 정리해서 오늘 퀴시트 뉴스에서 본방에서 뉴스데스크에서 다시 보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는 오늘 네이버 검색어 1위에 그 모더나라는 그렇죠. 단어가 네. 올라왔는데 네. 미국 제약회사예요. 어젯밤에 이제 미국에서 이 제약회사가 백신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걱정이 많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백신 나왔다는 거.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들에게 전부 다 중화항체라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중화항체. 중화항체를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영어로는 그런데 병원체나 감염성 인자가 신체에 침투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중화하여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를 가리킨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로나 막을 수 있는 어떤 백신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걸 내가 오늘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긴 하지만 뭐 부작용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의미는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5명이면 좀 적은 인원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표본으로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용미 기자 오늘 취재하고 있는 김용미 기자한테 전화 한번 드려 중화항체가 뭔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을 하면 굉장히 또 이게 미진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전화 드린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잘 들리시죠? 저희 사회정책팀에 원래 과학전문 기자고 사회정책팀에 네, 김용미입니다. 네. 김용미 기자, 나 노재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중화항체라는 말이 뭐예요? 일단은 그 항체는 그 바이러스가 이제 몸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생기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몸이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고 중화항체는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특수한 한 녀석들이고요. 그래서 모더나가 이번에 만들었다는 것도 이것저것 만드는 면역 반응이 이것저것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코로나19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항체가 확인이 됐고 그게 많이 만들더라. 그래서 효과가 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모더나 오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오늘 모더나에서 그 임상실험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은 1상이라서 아시다시피 뭐 2상, 3상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안정성까지 봐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그래서 걸리느냐 안 걸리냐도 확인해야 되고 또 뭐 상용화되고 일반인들도 누구한테 맞힐 거냐 이런 거 다 알아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중항체가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들도 생각보다 좀 나왔네, 괜찮네 라는 정도의 긍정적인 반응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얘기하시면 뉴스에서 하는 걸 겹치니까. 네. 예. 네, 감사드리고 제가 한번 밥 한번 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전문 기자시니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고. 큐시트 산책에서 이런 거 하니까 되게 고급스럽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잘 몰라요, 이 부분을. 저 좋은 댓글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어서. 네네. 노재필 기자님은 답답한 뉴스를 뚫어주는 백신이라고. 노 백신이라고 제가. 저는 중화항체를 생성시키는 백신. 네. 그냥 백신 말고. 네. 중화항체 오늘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있고 중화항체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좋은 게 중화항체인 거네요, 결국에는. 간단하게 해결하면. 이제 무력화시키는 어쨌든 중화항체. 지금까지 나온 백신 뉴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일상이 너무나 변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런 소식 뉴스를 들으면 좀 희망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갖고 온 건 뭐냐면 고유정. 오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1심하고 똑같게. 그래서 오늘도 법원에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무죄가 됐고 전 남편 살해 사건만 이제 됐는데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의붓아들을 살해한 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혐의는 뭐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족하다는 거죠. 입증할 만한 증거가 그러니까 없다. 정황적인 증거는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혐의 유죄로 볼 만한 그건 없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인권사회팀에서 작년에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어요. 저희 팀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의붓아들이 그 숨졌을 당시에 고유정이 새벽에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새벽에 고유정이 카톡도 남기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과거 살인 사건의 사례들을 검색을 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정황적인 증거고 사실 또 그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 위력에 의한 어떤 그런 타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그런 부검 결과도 있는데 사실 법원은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 취재했던 그 박윤수 기자한테 제가 소감을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저한테 이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착잡하다. 그때 청주 상당경찰서가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여기고 고유정이랑 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이런 것만 했더라도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 본인이 생각하기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숨진 아이가 있고 타살이라는 부검 결과도 있는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없는 사건으로 남진 않았을 것이다. 제대로 조사했으면 사실 경찰이 초기에 이 사건을 그 단순한 변사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수사가 좀 있고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았죠. 다 치워버렸죠. 다 치워버릴 시간을 줘서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수 기자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이가 안타깝게 숨졌고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도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재판 도중에 굉장히 좀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또 출연도 하셨고 그랬었죠.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갖고 온 건데 이거는 저희 후배 그 이재욱 기자가 오늘 단독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연세대 비리 관련해가지고 어제 그 문제가 됐는데 그 연세대가 이제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게 그
연대 교수 딸이. 동료 교수의 딸을 대학원 입학하는 거를 이제 동료 교수들이 점수 조작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를 취재했고 오늘 뉴스에서 밝힙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사기라는 게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본방에서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